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보고된 혈전 생성 사례와 관련해 유럽의약품청이 백신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백신을 맞았는데 몸살 심하게 앓는 것처럼 아팠다. 그러니까 열이 뜨거웠다. 이거는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네. 사망했는데 혈전 증세가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몹시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중단됐습니다만은 결국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EMA에서 그러니까 유럽의 의약품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청인데요. 거기서 일단 현재 발생했었던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했던 2명의 혈전증 환자에 의한 사망은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는 큰 상관없다. 또 유럽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제 백신 접종 후에 혈전증의 발생 자체는 일반 인구에서의 발생량보다 오히려 낮게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다만 일부 이제 희귀한 그런 혈관 내 응고장애라든지 뇌 정맥 혈전증 같은 경우는 빈도 자체가 너무 낮은 이제 그 질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백신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계속 해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우 드물지만 혈액 응고 장애가 소수 발견됐다 했는데요. 여기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좀 우려할 만한 일입니까? 일단은 지금은 너무 빈도가 낮아서 이제 자연적인 인구 사이에서의 빈도가 너무 낮은 거라서 오히려 지금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혈전증과 관련돼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진단이 많이 된 그런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모아서 실제로 이제 일반 인구, 그다음에 접종한 인구 사이에서의 그런 발병률에 대한 통계들을 한번 재조사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예. 네. 정부는 유럽의약품청의 판단한 결과를 다시 검토를 하고 계속 들어오는 대로 다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죠. 일단은 이제 어떤 이상 반응이라더라도 예방접종에 이제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일단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일단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계속 검토가 필요한 거거든요. 일단은 어떻든 EMA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접종 자체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다 보니까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내에서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또 외국에서의 통계 자료들을 종합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발표하려고 아마 다음 주에 일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언론이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실제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맞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독일에서 보고된 뇌정맥 혈전증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20대 남성 사례와 좀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맥에서 생기는 그런 형태의 혈전증이었기 때문에 국내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좀 드는데요. 어떻든 혈전증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맞다 보니까 현재 20대 혈전 생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역학조사와 또한 진단 과정들을 밟고 있어서 연관관계에 대한 보고들이 또 추후에 또한 보고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의해서 문제가 계속되거나 이상 반응이 있다고 또 그게 심하다고 보고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당국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불안해합니다. 왜 꼭 이 백신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백신도 사례는 충분히 있었는데 보도가 안 되는 건지 어떤 겁니까? 일단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압도적으로 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상 사례 반응이 보고되고 있고요. 사실 영국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화이자가 1,000만 명, 또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을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림 나오는 것처럼 혈전증 관련 질환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특별하게 그 인구 100만 명당 수치가 크게 통계적 차이가 없게 나타납니다. 네, 비슷하네요. 그리고 저 수치 자체도 일반인에서 발생하는 혈전증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영국이 먼저 이제 EMA 발표하기 전에 먼저 발표하기를 인과관계 전혀 없다. 일반 인구에서의 혈전증 발생보다 오히려 낮다. 이런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국 자료만 보더라도 혈전증 자체가 백신별로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만 더 많다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요. 내일부터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면 4월부터는 좀 면역이 형성이 될 것이다, 항체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4월부터 이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 접종이 시작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5월 또는 6월쯤에 65세, 74세 접종이 시작이 되거든요. 일단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 접종이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면 현재 전체 사망자의 3분의 거의 한 7, 80%가 60대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의 접종이 끝나면 전반적인 사망자의 부분들 확실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 연령대가 접종을 잘 해주시고 예. 또 감염이 안 되고 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 접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논란들 때문에 접종에 대해서 조금 꺼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어떻든 접종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나 언론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고령층이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데 말씀하신 걸 어떻게든 잘 넘기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접종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이상 반응 사례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제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보도가 계속 발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 사망 사례나 혈전증 사례에 있어서 언론이 자꾸 속보 위주의 그런 보도를 하면서 계속 백신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데 오히려 주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분석적이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안내를 해주고 하다 보면 일단 이제 국민들도 좀 안심할 수 있고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학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